이 건물은 이미 우리 호텔 체인 소유나 다름없어요. 당신들이 버티든 말든 결국엔 내 소나귀에 들어올 테니까요. 이재훈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고급 한정식당 소현재의 우아한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의 눈빛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죠. 김 주방장,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 근처에 우리 호텔이 들어오면 당신네 식당 따위는 순식간에 망할 거예요. 이재훈이 던진 말에 식당 총주방장 김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굳건히 맞섰죠. 저희는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곳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곳이거든요. 소영이 목에 걸린 작은 은목걸이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어요. 소현재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3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고급 한정식당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테리어가 돋보였고 입구부터 은은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소영이 지난 10년간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재훈은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답 주세요. 그 이후엔 강제로라도 내보낼 방법이 있으니까요. 은행에서 대출 연장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뻔하죠. 협박을 남기고 나간 이재훈을 보며 소영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주방에서는 이미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앞치마를 두르며 부주방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VIP 룸에 삼성 전무님 일행이 오시니까 전복죽은 특히 신경 써서 준비해 주세요. 네, 주방장님. 그런데 아까 그 사람 때문에 괜찮으세요? 부주방장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소영이 씩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최고의 음식으로 승부하면 되니까요. 소영의 손길이 닿으면 평범한 재료들이 예술 작품으로 변했습니다. 싱싱한 전복을 손질하고 계절 나물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갈비찜을 위한 양념을 정확한 비율로 맞추는 모습은 마치 장인의 그것과 같았어요. 특히 그녀의 전복죽은 일품이었습니다. 전복의 쫄깃함과 죽의 부드러움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한번 맛본 손님들은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죠.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지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였어요. 마치 어릴 때 누군가에게 배운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거든요. 오전 11시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소영은 직접 나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에 손님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소영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영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챙겼어요. 음식의 온도, 서빙 타이밍, 손님들의 표정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호가 홀에서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부부가 호흡을 맞춰 운영하는 소현재는 그래서 더욱 특별했습니다. 오후 2시쯤 잠깐의 여유가 생겼을 때 소영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바쁜 강남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식당을 처음 열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가족도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오직 요리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으며 하나하나 배워갔죠. 특히 이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용기가 났습니다. 비록 누가 준 건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 작은 은목걸이가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힘들 때마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면 왠지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재훈 같은 사람들이 자꾸 압박을 가해오고 있었어요. 건물주도 점점 더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었고 대출금 상환 압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거든요. 그녀의 모든 꿈과 희망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요리할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오후 늦게까지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소영은 지치지 않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매번 처음 만드는 것처럼 신중하게, 마지막에 만드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말이죠.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난 후 소영과 민호는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재훈 그 사람 말이 계속 신경 쓰여.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닐까? 소영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혹시나 정말로 이 소중한 공간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소영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지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내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25년 동안 그녀를 찾아 헤맨 누군가가 마침내 이 소현재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영은 그저 내일도 최선을 다해 손님들을 맞이하겠다는 다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녀에게는 그것만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희망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나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이재훈의 협박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그래도 손님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신선한 재료들을 점검하고 오늘의 메뉴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혹시나 정말로 이 소중한 공간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때 식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라 깜짝 놀란 소영이 고개를 들어보니 소박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어머 할머니. 아직 정식 오픈 시간이 아닌데. 할머니는 서은경이었습니다. 어젯밤 잠 못 이루며 고민하다가 결국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온 것이었어요. 25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맨 그녀에게는 하루도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일찍 와서. 혹시 불편하시면 나중에 다시 올게요. 은경의 조심스러운 말에 소영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라도 드시겠어요? 소영의 따뜻한 배려에 은경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친절함이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은경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소영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차를 우리는 모습, 찻잔을 놓는 세심한 손길,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25년 전 기억 속 딸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특히 그 목걸이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낡은 은목걸이에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작은 꽃 모양과 함께 S, H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은경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어요. S, H. 혹시 소연소 하이언의 이니셜일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온 터라 쉽게 희망을 품기가 어려웠어요. 할머니, 따뜻한 유자차 가져다 드렸어요. 소영이 정성스럽게 우린 유자차를 가져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은경은 깜짝 놀랐어요. 유자차의 향이 정확히 25년 전 딸이 좋아하던 그 맛이었거든요. 이 유자차. 정말 향이 좋네요. 어떻게 우리신 거예요? 은경의 물음에 소영이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정확한 레시피를 배운 건 아닌데 왠지 자연스럽게 알고 있더라고요. 유자를 우릴 때 꿀과 생강을 이런 비율로 넣으면 좋다는 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은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자신이 어린 소연이에게 가르쳐준 방법이었거든요. 25년 전 딸이 감기에 걸렸을 때 정성스럽게 끓여주던 바로 그 유자차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따뜻한 관심에 은경은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이 유자차가 예전에 누군가 끓여주던 맛과 똑같아서 깜짝 놀랐을 뿐이에요. 은경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소영도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저도 이상해요. 할머니를 보니까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마치
마치 오래전에 만났던 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에게서 느끼는 낯설지 않은 감정을 정의할 수 없어서였어요. 은경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목걸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예쁘네요. 소영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목에 걸고 있었대요.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발견됐을 때 이미 걸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은경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이라고 하셨나요? 혹시 언제부터 그곳에 계셨던 건가요? 25년 전부터요. 제가 13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경의 머릿속에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딸 소연이와 함께 외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소연이는 13살이었죠. 갑자기 나타난 트럭과의 충돌. 그리고 의식을 잃었던 자신과 달리 딸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던 그날 말이에요. 할머니, 또 우세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은경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슬픈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 어려움을 혼자 견뎌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소영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만난 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에 이렇게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다니요. 괜찮아요, 할머니.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좋은 남편도 만나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요리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때 소영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점심시간이 되었네요. 할머니, 오늘 특별히 제가 정성껏 준비한 한상 드셔보시겠어요? 은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소영은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죽, 갈비찜, 계절 나물, 그리고 특제 김치까지. 모든 음식에 마음을 담아 만들었어요. 은경은 소영이 요리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 자세, 칼질하는 방법, 심지어 조미료를 넣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자신이 딸에게 가르쳐준 방법과 똑같았어요. 30분 후 아름다운 한상 차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소영이 직접 가져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특히 이 전복죽은 저희 식당 대표 메뉴예요. 은경이 전복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전신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25년 전 자신이 딸에게 가르쳐준 그 방법으로 만든 맛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에이, 이 맛은. 은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소영이 궁금해했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혹시 입에 안 맞으시나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은경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이 25년간 찾아 헤맨 딸 소연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망하게 될까 봐서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소영도 할머니의 반응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묻기는 어려웠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나는 25년간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는 확신과 두려움 사이에서, 다른 하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할머니에 대한 궁금증 사이에서 말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은경이 계산을 하려 하자 소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은경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또 와도 될까요? 소영이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할머니가 오시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식당을 나서는 은경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25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면서도 혹시나 틀렸을까 하는 두려움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아이가 누구든 상관없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은경은 이 선량한 아이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한편 소영은 할머니가 떠나신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할머니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왠지 모르게 그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소영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할머니도 나처럼 누군가를 찾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런 간절함이 할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졌거든요. 셋째 날 은경은 평소보다 더 일찍 소연재를 찾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25년 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어린 소연이가 자신의 주방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시간들 말이에요. 은경은 젊은 시절 유명한 한정식 요리사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음식은 예술 작품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왔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딸 소연이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소영이 환한 미소로 은경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사흘째 오시는 할머니가 반가웠어요. 왠지 모르게 이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오늘도 일찍 왔네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으세요? 소영의 세심한 배려에 은경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여기 오는 게 좋아서요. 소영 씨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은경이 자연스럽게 소영의 이름을 부르자 소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은경이 당황했습니다. 너무 성급했어요. 하지만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어제 다른 직원분이 소영 주방장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층 한옥룸에 가장 좋은 자리를 준비해뒀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특별 메뉴를 준비해 볼게요. 할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소영이 주방으로 들어가자 은경은 몰래 따라가서 그녀의 요리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소영이 재료를 다루는 방식, 칼질하는 자세, 심지어 조미료를 넣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자신이 25년 전 어린 소연이에게 가르쳐준 방법 그대로였어요. 특히 갈비찜을 만들 때의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소영은 먼저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배와 양파를 갈아서 재웠어요. 그리고 간장, 설탕, 마늘을 특정 비율로 섞어 양념을 만들었죠. 이 모든 과정이 은경이 어린 소연이에게 가르쳐준 방법과 일치했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소연이는 엄마 옆에서 항상 이런 모습을 지켜봤었어요. 엄마, 왜 배를 갈아서 넣어요? 어린 소연이가 궁금해하며 물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배에는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소가 있단다. 그리고 단맛도 자연스럽게 내주고. 은경이 정성스럽게 설명해주면 소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모든 걸 기억하려고 했었죠. 지금 소영이 요리하는 모습이 정확히 그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깨소금을 뿌리는 것까지도 말이에요.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분명히 자신의 딸 소연이라고 말이에요. 30분 후 소영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찜과 함께 여러 반찬들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갈비찜을 특별히 준비해봤어요. 어릴 때부터 이 방법으로 만드는 게 익숙해서요. 은경이 갈비찜을 한 조각 입에 넣는 순간 25년 전의 기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소연이에게 가르쳐준 그 맛이었어요. 이 맛은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소영이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정확한 레시피를 배운 건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누군가 옆에서 계속 가르쳐준 것처럼요. 은경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가르쳐줬다고 하셨나요? 네. 꿈에서요. 어릴 때 자주 꿈을 꿨어요. 따뜻한 목소리의 여자분이 제 옆에서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꿈을요. 그분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목소리만은 생생해요. 그 순간 은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는지 기억나세요? 소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소연아, 엄마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보렴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소영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에 깜짝 놀란 거예요. 소연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은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해요. 제 이름은 소영인데 꿈에서는 항상 소연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어요.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딸 소연이었습니다. 소영이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영 씨. 그냥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라서요. 은경은 아직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우면 소영이 놀랄 것 같았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영 씨, 혹시 그 목걸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소영이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사고 당시 이미 목에 걸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H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데 처음에는 제 이름 이니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꿈에서 불러주시던 소연의 이니셜일 수도 있겠네요. 은경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소연이의 13번째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목걸이였어요. 소하이언의 이니셜을 새겨서 특별 주문으로 만든 그 목걸이 말이에요. 정말 특별한 목걸이네요. 은경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재훈이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김 주방장 결정하셨나요? 오늘이 마지막 기한이라고 했는데요. 소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재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강제 집행에 들어갈 겁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고 들었는데요. 은경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이렇게 괴롭히다니요. 잠깐만요. 은경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식당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이재훈이 할머니를 힐끔 보며 비웃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사업상 문제니까요. 하지만 은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님으로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답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재훈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을 우리 호텔 체인에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소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하고 있어요. 갑자기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계약서에 특약 조항이 있다는 걸 못 보셨나요? 건물주가 매각을 결정하면 임차인은 6개월 내에 퇴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경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해도 합리적인 보상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재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이런 복잡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이 무슨 사업을 아신다고. 그 순간 은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자신까지 무시하다니요. 저 역시 사업을 해본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재훈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사업을 하셨다고요? 설마 구멍가게라도 하셨나요? 은경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아직 소영에게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내일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인 검토도 받아보고요. 이재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헛수고 마세요. 이미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간 이재훈을 보며 은경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딸이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히 저 때문에. 괜찮아요, 소영 씨. 오히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당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 만난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걱정해 주시다니요. 그 순간 은경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내일은 모든 것을 준비해서 소영을 도와주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진실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었어요. 소영이 너무 많은 충격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일단은 이 위기부터 넘기고 그 다음에 천천히 진실을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은경은 오랜만에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 소박한 옷차림 대신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25년간 쌓아온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할 준비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경은 자신의 비서 최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강남에 있는 소현재라는 한정식당 알아봐. 그 건물을 인수하려는 호텔 체인이 있을 거야. 모든 정보를 파악해서 보고해줘. 네, 회장님. 바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수진은 은경이 이렇게 급하게 지시하는 것이 이상했지만 25년간 모셔온 터라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이 시간 후 수진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파악했습니다. 그린호텔 체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네요. 이재훈 전무가 담당하고 있고 현재 건물주와 매매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그린호텔? 그 회사 주요 투자자가 누구지? 저희 미래코스메틱 계열사인 미래투자그룹이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경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재훈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함부로 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식당 사장 김소영에 대해서도 조사해봐. 25년 전 교통사고 기록, 고아원 입소 기록까지 전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한편 소현재에서는 소영이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의 최후 통첩으로 인해 정말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남편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건물주도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대. 소영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간 정성스럽게 일궈온 이곳을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은경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은경은 평소와 달랐어요. 비록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소영이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어요. 소영 씨, 무슨 일 있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어제 그 일로 정말 걱정이 많아요. 혹시 이 식당을 잃게 될까 봐서요. 은경이 소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해결책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가 뭘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상대방은 큰 호텔 체인이라고. 소영이 절망적으로 말하자 은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영 씨. 그때 이재훈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와서 소영 앞에 내밀었어요. 김 주방장, 이게 퇴거 명령서입니다. 일주일 안에 이곳을 비워주세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끝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재훈이 은경을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어제 법적 검토를 받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은경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검토받았어요.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네요. 뭔가 그럴듯하게 말하시네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재훈이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경의 폰이 울렸어요.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김소영 씨의 출생 기록을 확인했는데 은경이 전화를 받으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수진의 보고를 들은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는 100%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김소영은 25년 전 서소연으로 출생 등록되어 있었고 교통사고 후 기억을 잃은 채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18세의 김소영으로 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전화를 마치고 돌아온 은경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재훈 전무님. 은경이 처음으로 이재훈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그린호텔 체인 이재훈 전무님 맞죠? 혹시 미래투자그룹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이재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래투자그룹은 그린호텔의 최대 투자자였거든요.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거죠?
미래투자그룹의 모 회사가 미래코스메틱이라는 것도 아시죠? 이재훈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설마 할머니가.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준비가 다 됐습니다. 회장님? 이재훈과 소영이 동시에 놀라며 말했습니다. 은경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소개하지 못했네요. 저는 미래코스메틱 회장 서은경입니다. 그 순간 이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미래코스메틱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소영도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냥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대기업 회장이라니요. 수진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재훈 전무님, 그린호텔과 미래투자그룹 간의 투자계약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몰랐다고요? 어제 저를 무시하면서 구멍가게나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은경의 목소리에 위험이 실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재훈이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우선 이 건에 대해 정확히 해명부터 하시죠. 수진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소현재 건물 인수 과정에서 임차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절차가 생략되었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퇴거를 종용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재훈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건물주가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건물주가 요구했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써도 된다는 뜻인가요? 은경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재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소영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저 친절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진 분이었다니요. 할머니. 아니, 회장님. 저는. 소영이 어찌할 바를 모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은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영 씨, 저한테는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더 좋아요. 하지만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처음 만난 사이인데. 은경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직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지만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좋은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요. 그리고 은경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소영 씨를 보고 있으면 예전에 아는 사람이 생각나서요. 그때 수진이 이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전무님, 이 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내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김소영 씨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훈이 고개를 숙이며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김 주방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아직도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은경이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이 식당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거예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혼란스러운 감정이 복받쳤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은경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 인사는 필요 없어요. 대신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 순간 은경의 마음속에는 큰 안도감이 찾아왔어요. 일단 딸을 위기에서 구해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소영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말이에요. 25년간 헤어져 있던 모녀가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소영이 충분히 마음을 정리한 후에 천천히 진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알지 못했습니다. 소영 역시 이 할머니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현재는 이제 완전히 안전해졌어요. 이재훈은 좌천되었고 그린호텔 측에서는 정식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속에는 더 큰 궁금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은경이 소현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소영이 먼저 다가왔어요. 할머니,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은경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그래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혹시 잃어버린 가족이 있으신가요? 은경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직접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할머니를 보고 있으면 늘 슬픈 표정을 짓고 계세요. 특히 제가 요리할 때나 이야기할 때면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은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세심하게 읽어주다니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신 이유가 단순히 선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소영의 말에 은경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영 씨도 혹시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기억이나 그리움 같은 게 있나요? 소영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가끔 꿈을 꿔요. 따뜻한 여자분이 제 옆에서 요리를 가르쳐 주시는 꿈을요. 그분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목소리와 손길은 너무나 선명해요. 은경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그분이 뭐라고 부르시던가요? 소연아, 엄마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보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 이름은 소영인데 왜 소연이라고 부르시는지. 바로 그때 은경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소영 씨. 아니, 소연아. 은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영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영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소연아. 내 딸 소연아.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영이 어리둥절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은경이 소영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25년 전 나는 13살짜리 딸을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죠. 나는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딸은 사라져 있었어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서소연이었어요. 그 아이는 이런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은경이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S, H 이니셜이 새겨진 소연이의 13번째 생일 선물로 제가 직접 주문해서 만들어준 목걸이였어요. 소영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제가 어떻게... 소연아, 내가 자주 꾸는 꿈 말이야. 그건 꿈이 아니라 기억이야. 엄마가 너에게 가르쳐준 요리법들의 기억 말이야. 은경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전복죽 만드는 법, 갈비찜 양념하는 법, 유자차 우리는 법. 모든 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거야. 소영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익숙함, 그리운 느낌들이 설명되는 것 같았거든요. 은경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봐. 25년 전 소연이의 모습이야. 사진 속에는 13살 정도의 소녀가 똑같은 목걸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얼굴이 지금의 소영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소영이 사진을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 맛이 왜 이렇게 나오지 않지? 괜찮아, 소연아. 천천히 해보렴.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손길이 자신의 손을 감싸던 기억. 엄마, 나중에 커서도 엄마랑 같이 요리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소연아. 엄마가 가르쳐준 요리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렴. 소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에이, 이런 기억들이. 소연아, 기억나니? 엄마야. 엄마가 너를 25년 동안 찾았어. 은경이 소영을 끌어안으려 하자 소영이 뒤로 물러났어요. 아직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은경도 소영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25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쉬울 리 없었죠. 괜찮아, 소연아.
천천히 받아들여도 돼. 엄마는 기다릴 거야. 그때 민호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뭔가 심각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왜 둘 다 울고 있어?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제 엄마라고 하세요. 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은경이 민호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저희를 도와주신 이유가 내 딸을 지키고 싶었어요. 비록 소연이가 아직 날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엄마로서 당연한 일이었죠. 소영이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죄송해요.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소영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기쁨, 혼란,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까지.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25년 동안 저를 찾으시느라. 은경이 소영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도 충분했어. 그 순간 소영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5년간 혼자였다는 외로움, 가족이 없다는 서러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어머니. 소영이 처음으로 은경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응, 소연아. 엄마가 여기 있어. 두 사람이 마침내 껴안는 순간 25년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도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을 찾았다니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25년의 공백을 메우고 진짜 모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말이에요. 은경이 소영을 꽉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딸을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이에요. 소영도 어머니의 품에 안기며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고 진짜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신분 확인, 그리고 무엇보다 25년간의 빈 시간을 채워나가는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녀가 함께 걸어갈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죠. 모녀의 재회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소연제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어요. 25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라는 제목으로 언론에서 대서특필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은경에게 보고했어요. 무슨 일이지? 회장님의 조카 서진우 씨가 언론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소영 씨가 가짜 딸일 가능성이 높다며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은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우는 자신의 형의 아들로 만약 소연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미래 코스메틱의 후계자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뭐라고? 혈육을 확인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발표하는 것은 주주들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짜로 판명되면 회장 퇴진을 요구하겠다고도 했어요. 은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한편 소연제에서는 소영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끊임없는 취재 요청과 주변의 시선들 때문이었어요. 여보, 좀 쉬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소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제가 정말 어머니의 딸이 아니라면 어떡하죠? 무슨 소리야? 목걸이도 있고 요리법도 똑같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만약 우연의 일치라면 어머니께 얼마나 실망을 드릴까요? 소영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때 은경이 소연제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소연아. 아니, 소영씨.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은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영씨라고 부른 것을 보고 소영의 마음이 싸해졌어요.
혹시 제가 진짜 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정확한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그럼 정말 제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은경이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가 내 딸이라는 걸 확신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 순간 소영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따뜻한 관계가 모두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요? 알겠어요. 검사 받을게요. 소영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소현재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소영은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요리에 집중했어요.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은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소영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호가 급하게 소영을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진우라는 사람이 기자들과 함께 와서 난리예요. 가짜 딸을 앞세워 사기를 치고 있다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소영이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소현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지 마라. 국민을 기만하는 서은경 퇴진하라. 구호를 외치는 소리에 소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서진우가 소영을 보더니 다가왔어요. 당신이 그 가짜 딸이군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텐데.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유전자 검사를 받고 있어요. 결과가 나오면. 결과? 이미 뻔한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가짜 딸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서진우의 모욕적인 말에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바로 그때 은경이 나타났습니다. 진우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고모, 이 사람이 정말 소연이 맞습니까? 증거도 없이 그냥 믿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증거는 곧 나올 거야.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만약 가짜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장직에서 물러나실 건가요? 은경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면 그때 소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만약 제가 진짜 딸이 아니라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어요. 어머니께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세요. 소연아. 은경이 놀라며 소영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딸로 받아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선물이었어요. 설령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도 제 마음속에서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세요. 소영의 말에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소연아. 피가 섞였든 아니든 너는 내 딸이야. 서진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때 수진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어요. 소영과 은경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펼치며 큰 소리로 발표했습니다. 99.99% 일치합니다. 김소영 씨는 확실히 서은경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소영과 은경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응, 소연아.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은경이 소영을 꽉 안았어요. 하지만 서진우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조작된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소영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소영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경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는 확실하게 끝을 내야 할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재검사를 받자. 그리고 그 어떤 의심도 없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야.
정말 괜찮으실까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진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은경의 당당한 모습에 소영도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우의 눈빛에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불타고 있었어요. 이 일이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6개월 후 소연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미래 코스메틱의 지원으로 3층 건물 전체를 매입해서 더욱 럭셔리한 한정식당으로 확장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소영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소영의 정식 호적 복귀식과 동시에 소연재의 재개장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소연아, 준비 다 됐니? 은경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소영도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그 소중한 은목걸이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꿈만 같아요. 소영의 얼굴에는 지난 6개월간 찾아온 진정한 평안이 깃들어 있었어요. 소현재 1층에는 VIP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재계 인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25년간 소영을 지켜봐온 동네 이웃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뜻깊은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모였어요. 먼저 호적 복귀 선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서 선언문을 읽어주었어요. 김소영 씨는 오늘부로 본명인 서소연으로 호적을 회복하며 서은경 회장의 합법적인 상속인임을 공식 인정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소영. 아니, 이제는 소연이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정말로 서소연이 되었구나. 은경이 딸의 손을 꽂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25년 만에 정말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는 소연재의 재개장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간판이 공개되었는데 소연재 -25년 사랑의 맛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소연입니다. 처음으로 본명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순간이었어요. 25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기억도 가족도 이름까지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고 마침내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힘을 내어 계속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지켜준 남편, 격려해준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앞으로 소연재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담긴 공간이 될 거예요. 25년간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손맛과 제가 배운 요리가 만나서 여러분께 진짜 가정의 맛을 선사하겠습니다. 그때 은경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경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5년 전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죠.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연아, 내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때 갑자기 깜짝 이벤트가 시작되었어요. 서진우가 큰 화환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누나 축하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서진우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했어요. 고마워, 진우야. 이제 정말 한 가족이네. 소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민호도 무대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제 아내를, 아니, 제 처제를 소개합니다. 민호의 농담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농담이고요. 제 사랑하는 아내 소연이를 소개합니다. 25년 만에 진짜 이름을 찾은 우리 소연이요.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축하 만찬이 시작되었어요. 소연이 직접 준비한 특별 메뉴가 나왔는데 모든 음식에 어머니의 레시피와 자신만의 노하우가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었어요. 특히 시그니처 메뉴인 25년 그리움 전복죽은 모든 손님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 같은 따뜻함이 전해졌거든요. 정말 놀라운 맛이네요. 이런 감동적인 음식은 처음이에요. 한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25년간의 그리움이 이런 맛을 만들어낸 거겠죠. 다른 손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녁이 깊어갈 무렵 소연과 은경은 조용한 3층 테라스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25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매시느라. 소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아니었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도 충분했어. 은경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남편 그리고 진우까지.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응, 소연아. 우리는 이제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이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축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민호와 서진우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형부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런 짓을 했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서진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말이야. 이제 다 잊어버리자. 민호가 형처럼 서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한편 소연제의 직원들은 오늘의 성공적인 행사를 정리하며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주방장님이 이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아요. 부주방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연제가 더욱 유명해질 것 같아요. 25년 사랑의 맛이라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홀 매니저도 감격해했어요. 밤이 더 깊어져 모든 손님들이 돌아간 후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소현, 은경, 민호 그리고 서진우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소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야. 가장 절망적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지. 은경이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누나, 앞으로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회사 일도 도와드리고 소연제 일도 거들고. 서진우가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자. 소연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은경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미래코스메틱의 후계자는 너로 정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어머니? 소연제를 계속 운영하는 거야. 이곳이 우리 가족의 뿌리니까. 소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좋아요. 저는 요리하는 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진우는 경영 전반을 담당하고 민호는 소연제의 총지배인으로 일하는 거야.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는 거지. 은경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정말 완벽한 계획이네요, 어머니. 소연이 감격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25년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소현제는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가족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25년 그리움의 맛을 경험하고 갔어요. 그리고 소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든든한 남편,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한 동생까지. 진짜 가족에 둘러싸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은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년간 찾아 헤맨 딸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가족을 얻었어요. 이제는 매일 소연제에 와서 딸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몇 달 후 소연제는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되는 영광을 얻었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별점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소연이 매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요리할 때마다 25년 전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음식에 담아 손님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가족의 재회, 사업의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말이에요. 소현제의 문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합니다. 25년을 기다린 모정과 그리움이 만들어낸 기적의 맛을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소현제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갔거든요. 25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지만 진짜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서소현과 서은경,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